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법인 설립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인 설립 프로세스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구상을 하겠죠. 사업 구상을 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나의 사업에 투자를 해주지 않겠어? 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투자자들, 그러니까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같이 뭉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해볼까? 이 일을 어떤 친구가 잘한다는데 이 친구를 고용해서 우리 이 사업을 해보자 라고 으쌰으쌰 하는 경우에 이제 법인 설립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사회가 되건 주주총회가 되건 이 투자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상호는 어떤 상호로 우리가 사업을 하자,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정하고, 무슨 결산일은 어떻게 정하고,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한 것을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문서화 시킨 거를 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는 걸 만들고 주주들의 동의와 함께 법원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단순 프로세스인 거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간단하게 하려면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이 모든 과정을 간소화시켜서 법인 설립을 하면 됩니다. 법무사님은 내가 이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실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관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정관에 들어가야 될 상호라든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내가 정해서 나의 의도를 법무사님께 전달을 해야 설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장 윗부분부터 체크를 하고 가볼게요. 여기 등록번호라는 게 있죠. 여기 위에 등록번호.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라는 거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인격체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주민번호가 있는 것처럼 법인도 법인번호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주민번호는 13자리고 법인의 등록번호도 똑같이 13자리입니다. 그 13자리로 구성된 사람 주민번호 같은 등록번호가 고유번호가 부여가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인 인가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부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상호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이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어떤 회사는 앞에 들어가 있고 어떤 회사는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자,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로 상호를 짓고 싶어요. 이 한국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 하나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식회사가 앞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라는 단어와 인테리어라는 단어, 한국이라는 단어와 정보통신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뒤에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이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볼게요. 가장 유명한 데가 삼성인가요? 삼성전자 해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는 단어와 전자라는 단어가 뒤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네,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뒤에 오죠. 이런 거. 또 유명한 데가 한화? 네, 이렇게 단일 한화라는 고유명사가 있으면 상호가 주식회사가 앞에 오는 거예요. 다른 데 또 해볼까요? 네, LG는 이 LG라는 단일 명사가 고유명사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유명한가요?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LG라는 단어와 디스플레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뒤에 옵니다. 다음이 상호가 카카오인가 보네요. 카카오 여기 이렇게 단일 명사가 있으면 주식회사가 앞에 오는 거죠. 주식회사 카카오. 네이버 해볼게요. 네이버는 주식회사가 뒤에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앞이나 뒤나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들 한다. 하지만 아까 보신 네이버처럼 고유명사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와도 굳이 큰 상관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호를 정하신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주소죠. 주소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원하는 주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밑에 있는 게 공고 방법이죠. 여기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아주경제에다 게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문공고는 언제 쓰이냐면 비상장 회사들은 거의 쓰일 일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상장 회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해 결산을 신문에다가 게재를 한다던가 주주총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 공고 신문에다가 게재를 해요.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니까 모여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결산사항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개념으로 공고를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대기업이나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사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인터넷 신문에다 게재한다 라던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큰 회사 얘기고요. 작은 회사들은 크게 두 가지. 우리 회사의 뭐 사업권 양수도, 우리 영업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이 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의 업체가 우리의 사업권을 인수를 하겠대요. 그래서 인수하는 거에 대한 양수도에 대한 공고, 혹은 우리 회사가 타 회사와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할 때 신문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문 공고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회사의 주주들이나 혹은 우리 회사와 관계 있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다라고 광고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라인이나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다 하지 마시고 일간지에 하시면 됩니다. 하나 참고하실 거는 그 매일경제신문이라고 있어요. 매일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 중에서도 좀 광고비가 비싼 편에 속해요. 뭐 일반 이런 업체들보다 한 4-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매일경제에다가 공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좀 고려해 보실 사항이긴 합니다. 세 번째, 한 주의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한 주의 금액이 뭐냐면 이 업체를 가지고 제가 해설을 할게요. 자,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으면 이 회사는 한 주, 4만 주라는 주식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개 주에 각 금액이 5,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주식이. 그 다음에 이것을 곱하기 하니까 2억 원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할 것이냐, 만원으로 할 것이냐, 500원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주의 금액을 내가 1,000원으로 했다. 1,000원으로 하게 되면 보통 주식은 20만 주가 되겠죠. 아래쪽에 엄청 중요한 사업 목적이 있어요. 사업 목적.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 사업하고 건설자재 판매업 2가지만 넣은 겁니다. 자, 2개 넣었는데 이 결정하실 때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다 넣으시면 돼요. 1개를 넣던 10개를 넣던 100개를 넣던 어차피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나는 1개만 넣고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넣어야지 하면 그때 돼서 또 돈이 들어요. 돈이 드니까 이제 한꺼번에 할 때 다 드세요. 그리고 하나 주의점은 투자를 받아야 될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질 거야. 그럼 정식 명칭은 건축공사업이죠. 그러면 건축공사업은 꼭 넣으셔야 돼요. 내가 건설을 한다고 건설업이라고 넣으시는 게 아니라 건축공사업, 해당 사업에 대한 정식 명칭을 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CCTV 공사를 할 거야. 그러면 정보통신공사업, 통신 판매를 할 거야. 그러면 통신판매업, 이런 식으로 정식 명칭을 넣으셔야 하는 거예요. CCTV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CCTV를 달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정보통신공사업이 정식 명칭이니까 정보통신공사업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도 넣고 나는 이 CCTV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 밑에 CCTV 설치 및 판매업, 뭐 CCTV 도소매업 이런 것들을 추가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 사업 목적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 전체 등기부 등본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보기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딱 내가 원하는 것만 넣고 다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사항 있죠. 임원사항은 법인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법인 등기부 등본은 최초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애받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많이 넣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설자재 판매업이나 건설업이면 전문건설 하도급이라는 사업 목적을 추가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임원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사내이사, 감사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임원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오래전에는 임원이 최소 2인 이상, 그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해야지만 법인이 설립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자본금이 100만원이어도 되고 임원이 1명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 임원이 1명인 경우는 사내이사밖에 없어요. 임원 1명이 있으면 사내이사로 표기가 되고요. 임원이 2명인 경우는 사내이사, 감사로 표현이 된다거나, 아까 이 업체처럼 사내이사, 감사 이렇게 표시가 되거나요. 사내이사, 사내이사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등기부등본 표기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내이사 홍길동 감사 성춘향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이사 사내이사가 있는 경우는 사내이사 홍길동 사내이사 성춘향이 되고 이사가 2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야 돼서 대표이사 홍길동 이래서 등기부등본상에 총 3명이 표시가 됩니다. 2명이 표시가 되는데 표시 방식은 3명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임원이 3명인 경우를 볼게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홍길동이 2번씩 표현이 되잖아요. 등기부등본상에. 그것은 사내이사이면서 사내이사의 대표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주구성이라는 것은 원래 틀린 이야기이긴 하죠. 왜냐면 법인을 설립할 때 이만큼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분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를 구성한다는 말은 원래 틀려요. 투자한 사람한테 지분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홍길동 씨가 1억 원이라는 돈을 출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홍길동 씨에 대한 지분은 2억 중에서 1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2억 중에 1억이니까 지분율이 5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춘향 씨가 지분을 1억을 또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춘향 씨도 지분이 50% 비율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몽룡은 그냥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내이사 이몽룡은 지분이 0%가 되겠죠. 이렇게 주주 구성은 이렇게 하는 건데 법인을 설립을 하다가 간혹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홍길동이가 이 회사의 지분 2억에 대한 것을 본인이 혼자 개인 돈으로 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홍길동 씨가 지분 2억을 출자를 하고 100% 혼자 출자를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거 지분을 내가 다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식회사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임의대로 성춘향 씨하고 이몽룡 씨한테 지분을 나눠줬어요. 거기에 홍길동 2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한테도 지분을 나눠줘 버린 거예요. 홍길동 씨가. 홍길동 씨는 지분이 50%가 되고 성춘향은 지분이 2천만 원이 돼서 지분율이 10%가 돼버리고 이몽룡은 20%가 됐어요. 그리고 홍길동 2세 홍길동이 자기 아들한테 지분을 이렇게 나눠줘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홍길동 씨의 돈인데 이것은 이렇게 지분을 홍길동 씨가 마음대로 나눠줘 버렸어요. 내가 그냥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불안했던 거야. 홍길동 씨는 홍길동 아들한테 지분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가 됩니다. 증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야 하실 경우도 있어요. 주의를 하시고 주주 구성을 할 때도 자기가 출자한 만큼 지분을 가지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 설명드렸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크게 네 가지 사항은 꼭 정해서 법무사님한테 법인 설립을 의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임원의 급여와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더 포함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계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기수라고 보고 이 기수가 끝나는 마지막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6월 말 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회사의 한 기수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산일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정관에 반영이 돼서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이 설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신 다음에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시면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법인 설립 과정, 법인 설립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